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보, 어제 앞집 차씨 할아버지가 새벽에 목욕탕에서 돌아가셨대요. 뭐라고? 갑자기 목욕하다가?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이죠. 이런 소식을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매일 목욕이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해야 건강하다. 매일 목욕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많이 변합니다. 피부도 얇아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매일 목욕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매일 목욕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목욕하는 분들보다 건강 위험이 최대 38%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을 하면 왜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지 5가지 이유와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목욕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심혈관계 과부하와 급사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심장과 혈관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뜨거운 물에 몸이 닿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때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빠르게 보내야 해서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 든 심장에게는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혈압을 갑자기 올리거나 내리게 만들고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목욕 중 심장성 급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목욕탕에서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73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부정맥이 있음에도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30분씩 목욕했습니다. 어느 날 목욕 도중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느끼셨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모셨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심장질환이나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목욕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세요. 둘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간 따뜻한 정도로만 하세요. 손을 넣었을 때 너무 뜨겁다 싶으면 안 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긴 목욕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넷째,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목욕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목욕 중에 가슴 통증, 어지러움, 두통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세요. 어르신들,
아무리 습관이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목욕이 몸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그 대가로 심장에 무리를 준다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매일 목욕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면역체계 붕괴와 치명적 감염 위험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병균과 싸울 힘이 약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목욕, 특히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외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균들도 살고 있어요. 매일 목욕, 특히 항균 비누로 씻으면 이 보호막과 좋은 균들까지 모두 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균들이 더 쉽게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면 그 작은 틈새로 위험한 균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무서운 균들도 있어요. 이런 균이 몸에 들어오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피가 감염되는 폐혈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1세 이정숙 할머니는 청결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매일 항균 비누로 꼼꼼히 목욕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그 틈으로 항생제에도 잘 안 듣는 세균이 들어와 심한 피부 감염이 생겼습니다. 이후 폐혈증으로 발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셨고 면역력이 약해 회복이 매우 느렸습니다.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2년 안에 여러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감염의 위험을 막는 좋은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항균 비누보다는 순한 일반 비누를 사용하세요. 항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셋째,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짧게 목욕하세요. 넷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목욕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고 건조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갈증 감각 둔화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도 젊을 때보다 약해져서 우리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특히 오랜 시간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로 인해 몸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젊을 때는 이를 금방 감지하고 물을 마시지만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됩니다. 또한 땀을 통해 나트륨,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전해질은 심장 박동, 근육 움직임, 신경 전달 등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조절합니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지속되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혼란, 심지어 신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6세 박희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목욕탕, 찜질방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관절염 완화를 위해 매일 30분씩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셨어요.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서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가 되었고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지럽고 가끔씩 의식을 잃기도 했어요. 한 번은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과 초기 심부전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목욕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목욕 시간도 15분 이내로 하세요. 둘째, 목욕 전과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특히 목욕 후에는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평소에 자신의 소변색을 관찰하세요. 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탈수 신호일 수 있어요. 맑은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목욕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등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가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목욕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목욕이 위험한 네 번째 이유는 급격한 체온 변화와 저체온증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추위나 더위에 몸이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몸이 빨리 적응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이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오히려 열을 더 빨리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는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호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9세 최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목욕은 매일 해야 한다.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운 겨울에도 매일 저녁 목욕을 하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욕실에서 목욕 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되셨어요. 응급실로 바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각한 저체온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심장 리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면역력 저하와 폐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목욕해야 할까요? 첫째,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를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욕실은 반드시 미리 따뜻하게 데우세요. 욕실 온도계를 두고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세요.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넷째, 목욕 후에는 재빨리 몸을 말리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머리카락이 젖어 있으면 열이 많이 빠져나가니 꼼꼼히 말리세요. 다섯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나 음료를 마셔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세요. 여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을 때 하세요. 목욕 후 몸이 떨리거나 현기증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증상은
저체온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이 위험한 5번째 이유는 피부 손상으로 인한 만성 염증과 수명 단축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젊었을 때보다 회복이 느리죠. 또한 피부의 수분과 지방 성분도 줄어들어 더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목욕, 특히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목욕하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피부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고 이 염증은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물질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등 여러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만성 염증이 노화를 가속화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74세 이철민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고 특히 거친 수건으로 피부를 세게 문질러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극심한 피부 건조증과 만성 피부염이 생겼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지표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 상태는 그의 당뇨병과 동맥경화를 더 악화시켰고 결국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진료한 의사들은 오랜 시간 지속된 피부 손상과 그로 인한 만성 염증이 그의 수명을 상당히 단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 3회로 줄이세요. 둘째,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세요. 셋째, 거친 타월이나 스펀지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알코올이나 향료가 많이 든 강한 비누 대신 순한 비누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시간이 피부에 수분을 가두는 황금 시간입니다. 여섯째, 평소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염증 효과가 있는 과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전체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을 하면 건강에 왜 해로운지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욕의 횟수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목욕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욕실에서의 낙상은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온도를 미리 조절하세요. 욕실 히터나 온풍기를 이용해 목욕 30분 전부터 욕실을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욕조나 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일어서거나 앉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응급 상황을 대비해 욕실에 비상 호출 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스마트폰이나 방수 비상벨 등을 가까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목욕 시간은 가능한 낮 시간대로 하고 밤에는 피하세요. 밤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지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섯째, 목욕탕에 갈 때나 집에서 목욕할 때도 가족에게 미리 알리세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누군가 어르신이 목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목욕 습관뿐만 아니라 몸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건조함, 가려움, 균열 등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거울을 활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탈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변색을 관찰하세요. 진한 노란색은 탈수 신호일 수 있어요. 맑은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넷째, 목욕 후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목욕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3개월에 한 번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목욕 계획을 조정하세요.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몸 상태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 50년간 지속해온 매일 목욕 습관을 주 3회로 줄이셨습니다. 또한 목욕 시간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물 온도도 적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6개월 동안 지속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심장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일상생활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 만남도 더 자주 가지신다고 합니다. 현재 정민호 할아버지는 88세로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목욕 습관의 변화가 그의 건강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르신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매일 목욕했는데 갑자기 바꾸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랜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목욕이 주는 위험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점차 이틀, 사흘로 늘려가는 방식으로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매일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서 냄새가 잘 나는 부위, 예를 들어 겨드랑이 같은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으로 된 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을 안 하면 병이 더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적절한 횟수로 목욕하는 것이 피부의 보호막과 유익균을 보존해서 오히려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함과 건강함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때를 밀지 않으면 피부가 안 좋아지지 않나요? 또 하나의 큰 오해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피부는 각질층이 약해져 있어서 오히려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거친 때밀이, 수건이나 각질 제거제는 피하세요. 목욕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는데 줄이면 안 될까요? 목욕이 주는 편안함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2~3번 좀 더 여유롭게 즐기는 목욕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건강 위험 없이 목욕의 즐거움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목욕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찜질방, 목욕탕 등 목욕시설도 잘 되어 있고 예로부터 청결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새로운 목욕 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우리도 무조건 매일 목욕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현명한 목욕 습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장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어르신의 오랜 목욕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서서히 이해와 설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어르신이 목욕하실 때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세요. 욕실 온도,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등을 확인해 주세요. 셋째,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어르신이 혼자 목욕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면 옆에서 도와드리거나 적어도 자주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넷째, 어르신이 목욕 후 몸 상태가 어떠신지 꼭 물어봐 주세요. 어지러움, 피로감, 몸살 기운 등이 있다면 목욕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관리를 도와주세요. 목욕 후 보습제 바르는 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드리거나 직접 발라드리면 더 좋습니다. 여섯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목욕 습관을 바꾸려 할 때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목욕 줄이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 아버지도 심장 질환이 있으셨지만 매일 뜨거운 목욕을 고집하셨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아들로서 이런 위험성을 설명드리고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드린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고 더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